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의 값과 형식을 변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실습 자료의 02 제품 판매 기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판매 기록에는 이 패션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 여러 제품들을 다양한 마켓에 판매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값과 형식을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A열에 비어있는 정산번호라고 하는 열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A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유의 번호를, 이 데이터 레코드들의 번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일정도 증가하는 이러한 공통된 패턴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능을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은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동일하게 2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값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패턴을 토대로 해서 자동 채우기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산 번호를 1, 2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1, 2 입력했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 이것을 자동 채우기로 채우겠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2개의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 있는 2개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쭉 끌어내려 주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자동 채우기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 데이터 범위를 오른쪽 끝에서 더블 클릭해 줌으로써 이 열의 끝까지,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끝까지 반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일씩 증가하는 패턴을 가진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정해져 있는 패턴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 우리가 선택한 범위 내에 동일한 값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산번호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동일하게 1이라고 하는 값을 A2번 셀부터 뭐 한 A20번 셀까지 요 범위에 한 입력을 해야 된다. 동일하게 1이라는 값을 입력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뭐 엑셀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는 해당하는 범위를 일단 잡아주고 이 범위 안에 내가 원하는 값이 동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값을 입력해 주시고 1을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서 컨트롤 엔터로 보통 통상적으로 한 번에 값을 입력하시죠. 실제로 컨트롤 엔터로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딱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A3, 4, 5, 6, 7, 8, 9, 10, 한 A20번 셀까지 원하는 범위 내에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데이터가 동일하게 일씩 다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범위 내에 같은 값을 일괄 입력하는 게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데요. 동일하게 컨트롤 엔터라는 단축키를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범위를 잡고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동일하게 넣고 싶은 값은 1이다. 1을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값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해당하는 범위에 동일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엔터로 특정 범위 내에 같은 값을 입력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용법 순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범위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준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다 라는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번호가 다 같은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우리가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일씩 증가하도록 값을 일단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채우기
이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자동 채우기 또는 해당하는 범위 내에 같은 값을 입력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종종 많이 사용하는 게 자동 완성, 스마트 필이라고 하는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판매자하고 마켓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OTTD 슬래시 C 스토어 그리고 뭐 SM 패션 슬래시 A 스토어 그 아래쪽에 동일하게 이쪽 열에 있는 값과 이쪽 열에 있는 값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열에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브랜드의 이름이 바이올렛 멜로디인데 V만 남기고 뒤는 다 별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특정 열들이 해당하는 패턴대로 편집이 다 일괄적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개인정보를 감추기 위해서 별표 표시를 하거나 합치거나 나누거나 특정 부분을 추출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Y 키를 클릭해서 우리가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 스토어 그리고 슬래시 OTTD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J열을 앞에 쓰고 I열을 그 뒤에 쓰는 거죠. 엔터를 치고 두 번째 패턴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A 스토어 그리고 슬래시 SN 패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들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Y키 컨트롤 시프트 Y키 입력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이 수식을 사용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완성해내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E 스토어, A 스토어, C, 트윙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위쪽에 있는 2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완성해 주는 거죠. 이런 기능 우리가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자동 완성의 단축키는 컨트롤 키, 그리고 쉬프트 키, Y 키, 이 3가지 키를 한 번에 클릭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 완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위쪽에서 도구 옵션을 보시면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 열에다가 이름을 좀 줘볼까요? 마켓, 슬래시 판매자. 이 정도의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옆으로 스크롤 옮겨서, 마켓이라고 하는 이 J열의 값이 있는데요. 이 J열의 값을, 제가 이 J열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조금 떨어뜨려서 여기 M열 정도에 붙여볼까요? M열 정도에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켓이라고 하는 이 J열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이 마켓이라고 하는 열에는 C 스토어, A 스토어, E 스토어 등 여러 가지 마켓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도 굉장히 많죠. 우리 눈에도 AAAA라고 하는 반복되고 있는 마켓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된 마켓 리스트에는 총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목록을 우리가 때로는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복 항목 제거입니다. 중복 항목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시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데이터 정리, 거의 아래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데이터 정리라고 하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에 보시면은 중복 항목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러 가지 반복되는 값들을 일종의 목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중복 항목 제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이 데이터들,
현재 보여지는 이 M열의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은 머리글인가요? 마켓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글 선택하시고 중복 항목을 제거하겠다 라고 삭제를 딱 클릭해 주시면 총 97개의 중복행을 찾아서 삭제했고 4개의 고유한 값만 유지된다 확인하시면 이 마켓이라고 했던 우리가 복사한 이 열에 굉장히 많은 중복값들이 있었고 여기서 고유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CAEG라고 하는 4개의 값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데 그럼 마켓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서 혹시 뭐 특정 고객의 데이터가 반복된다거나 라는 식으로 어떤 레코드 전체가 반복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마켓 수수료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판매자랑 브랜드는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만 중복을 제거하겠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옵션을 주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 범위를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전체 범위를 다 잡으셔서 다 잡으신 다음에 동일하게 데이터에 데이터 정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에 중복 항목 제거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모든 게 다 동일한 것만 따지느냐? 그렇지 않고 일단 머리글 행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은 해당하는 머리글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이름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를 안 했을 때는 A, B, C, D 이렇게 알아보지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각각의 머리글의 값이 오른쪽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번호라고 하는 건 고유값이니까 이거는 그럼 빼고 예를 들어 나는 뭐 판매액, 마켓 수수료 이런 건 두고 브랜드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겠다. 이러실 경우가 있어요. 브랜드와 판매자가 같을 경우에는 다 지우겠다. 라고 하시면 중복 항목 제거 클릭해 주시면 59개의 중복행을 찾아서 삭제하고 42개만 남게 된다. 라고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판매자와 브랜드가 동일한 경우의 레코드들은 모두 삭제되고 가장 위에 있었던 레코드만 남게 됩니다. 고유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 데이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컨트롤 Z 언두해서 이 중복 항목 제거 부분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카테고리와 세부 품목이라고 하는 이 G열 보시면은 G열에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슈즈, 백, 뭐 폰, 케이스 같은 이러한 카테고리 그리고 슬래시로 구분되고 슬래시 뒤쪽에는 세부 품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열을 두 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열 그리고 세부 품목 열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열로 나눠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열을 나누신다거나 편집을 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 전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슈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슈즈라고 하는 값이 써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지만 슈즈라고만 딱 써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슈즈인데 뒤에 사실은 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데이터입니다. 기계적으로 인식할 땐 다른 데이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데이터의 뒤쪽이라던가 뭐 앞쪽이라던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공백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죠. 그럼 공백을 먼저 좀 제거를 해주고 나눠볼까요? 공백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시면 지열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열을 선택하시고 공백을 제거하겠다. 우리 이런 건 이제 데이터 정리 작업이잖아요.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정리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정리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공백 제거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이 우리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게 들어있는 공백들, 스페이스바 이렇게 띄어쓰기 해둔 것들은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확인하시면 보기에는 달라진 점이 없지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스페이스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양하게 짓게 하거나 하실 때는 오류가 없게 만들어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백 제거 같은 것들은 여러분께서 자주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스페이스바를 조금 누르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이죠. 자, 지열의 이 데이터를 나눠 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열의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두 개의 열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그냥 나누게 되면 H열에 있는 값을 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세부 품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H열에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덮어 쓰게 됩니다. 그냥 나누면 데이터를 덮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 데이터를 나누실 때는 반드시 미리 나눠진 데이터가 들어갈 칸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열을 세 개로 나누겠다. 나눈 결과가 세 열이다. 라고 하면 새로 생기게 되는 두 개의 열이 들어갈 공간을 미리 다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덮어 쓰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열을 하나 미리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지열을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서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건 H열에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이 열을 나누겠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 보시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 탭의 제일 아래쪽에 텍스트를 열로 분할한다 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열로 분할한다 클릭해 주시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조그맣게 여기 구분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분선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데이터는 예를 들어 슬래시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구분선에 자동 감지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슬래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래시로 나눠야 한다 라는 사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전달하기 위해서 맞춤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맞춤 클릭하시면 사용자가 분리할 이 구분 기호를 입력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슬래시를 기준으로 나누겠다 라고 슬래시 입력해 주시면 입력을 하시자마자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 데이터를 열로 나누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리 열을 나눠져서 들어갈 공간을 미리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오른쪽에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덮었을 위험이 있다. 미리 나눠줘야 된다. 미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